제네시스 GV70 2.5 터보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전면부 디자인에서는 커다란 크레스트 그릴이 가장 눈에 들어오고요. 본니디의 제네시스 엠블럼이 이제는 제법 자리 잡은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 뒤쪽으로 이어지는 선들은 날카로움과 부드러움이 공존해 있고요. 헤드램프는 LED 쿼드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야간에 한번 살펴보실까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매우 적극적인데요. 크러쉬패드 중앙, 발공간, 그리고 도어 쪽까지 빠지는 것 없이 아주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면에 틴팅이 좀 짙기 때문에 DRL의 광량이 살짝 흐릿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4점씩의 독특한 형태의 헤드램프는 실내에서 별도의 조사각 조절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오토 모드가 굉장히 출중하게 잘 대응을 해주는데요. 야간에 주행을 할 때 보면 앞차의 광량을 인식을 해서 좌우측은 밝게 비춰주고 바로 앞에 있는 차는 살짝 내려주는 그런 센스가 돋보이는 아주 스마트한 헤드램프입니다. 꾸준하게 시야가 좋죠. 헤드램프의 아래쪽에 보시면 살짝 잔상 같은 것들이 바로 앞에 있긴 한데 운전석에서 보면 전혀 거슬리지 않습니다. 좌우측에 촘촘하게 잘 메워주고 있고요. 직진성이랑 광원의 폭 모두 아주 준수한 편입니다. DRL은 방향지시 등과 역할을 같이 해주고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는 LED 타입으로 방향지시 등 있지 않았습니다. LED 쿼드 램프는 야간에 시야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 정도 각도에서 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야간 시야를 확보해주고 있는지 가늠하실 수가 있죠. 테일 램프와 방향지시 등 모두 LED입니다. 두 친구가 분리가 돼 있어서 호불호가 조금 나뉘긴 하는데요. 범퍼 쪽에 방향지시 등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LED가 아니었으면 제가 실망을 했을 텐데 LED라서 봐줄만 합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번호판 보조등도 LED로 깔끔하게 마무리해 놨네요. 하단의 에어 인테이크는 조금 공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순정 모델, 그러니까 일반 모델에 비교했을 때 조금 스포티한 맛이 잘 살아납니다. 처음에는 조금 과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이 디자인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일반형 모델이 조금 밋밋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직렬 4기통 2.5 T GDI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497cc고요. 최고 출력은 304마력, 토크는 43입니다. 8단 자동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죠. 전면부 디자인은 실제보다 조금 더 커 보이지만 측면으로 살짝 돌아서면은 아주 적정한 사이즈가 인상적입니다. 특히 뒤쪽으로 쭉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이 앞쪽에서는 약간 솟아있고 뒤로 내려갈수록 안정감 있게 살짝 처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전반적인 디자인의 균형감, 완성도 그리고 약간의 스포티한 감성들도 충분히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넉넉한 휠베이스와 앞뒤 오버행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의 비례감, 균형감이 대단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캐릭터 라인, 앞쪽의 휀더 위쪽부터 뒤쪽 휀더 끝까지 쭉 연결되는 저 라인이 동양적인 멋스러움도 충분히 좀 담아내려고 노력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휠 타이어는 21인치를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AS라고 하는 타이어고요. 사이즈는 255, 40, 21입니다. 어떤 분께서 3.5 터보랑 2.5 터보 스포츠 패키지의 이 캘리퍼가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포피스톤 똑같고요. 그리고 제네시스라고 바깥쪽에 레터링이 둘 다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차이는 없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으로 도어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선들이 참 예쁜 것 같습니다. 특히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 몰딩 부분도 살짝 그 어두운 느낌의 크롬을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스포티한 감성을 확실히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커버가 생각보다 이게 편안합니다. 원터치로 한 번만 이렇게 딱 돌려주면 딸깍하고 잠기는데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해요. 로커 패널과 휠 아치 부분은 바디 컬러랑 함께 하고 있고요. 확실히 좀 도심형 그리고 스포츠 지향형 SUV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인데요. 측면에서 뒤쪽으로 연결되는 라인들이 메쉬 타입으로 형상화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쪽에도 그렇고 뒤쪽에도 그렇고 디자인의 일체감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후측면에서도 비율이 좋은 편이고요. 특히 뒤쪽 휀더가 조금 널쩍하게 빵빵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 안정감이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완전히 후면부에 왔을 때에도 역시 스포티한 감성 잘 살려주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위쪽이 좁고 아래쪽이 좀 넓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살려주고 있어서 뒤에서 봤을 때의 안정감이 높은 편입니다. 테일램프는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길쭉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실제보다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느낌도 전달을 해줍니다. 머플러는 듀얼 타입으로 원형으로 큼직하게 대구경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글쎄요, 일반형 모델에도 이렇게 머플러만큼은 조금 대구경 원형으로 마무리를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디퓨저는 조금 더 공격적이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후진등과 번호판 보조등은 모두 LED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인데요. 제네시스 정도 되면 이 와이퍼가 스포일러 안쪽에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 뒤쪽을 조금 더 깔끔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위치가 조금 더 면적을 많이 닦아줄 수 있고 깨끗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개인차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 뒤쪽에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 속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뒤쪽 공간은 아쉬움은 없고요. 보통 제네시스가 공간 활용 측면에서 약간의 열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GV70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측면의 공간도 조금 마련을 해줘서 조금 더 실용성을 높여줬고요.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잘 돼 있고 LED로 조수석 뒤쪽, 운전석 뒤쪽에 각각 실내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열 등받이는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레버를 잡아 당기시면 폴딩이 되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 접어볼까요? 이 정도의 공간인데 SUV 본연의 기능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입니다. 다만 이제 산타페라든가 투싼에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이 윗공간, 헤드룸 공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소소한 부분이면 이런데 커버링이라든가 알루미늄으로 참 고급스럽게 잘 구성을 해놔서 이런 포인트들도 이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제법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런 홀더 하나하나도 참 신경 많이 썼죠. 안쪽에는 러기지 스크린을 이렇게 딱 수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공간이 꽤나 넓습니다. 펑크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 자동차 닦는 타월이라든가 케미컬 같은 거 보관을 하시면 뒤에 트렁크를 좀 깔끔하게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널 같은 것들도 신경 많이 썼죠. 이런 매트도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매트의 마무리 같은 것들도 보면은 재질 만져봤을 때의 느낌도 그렇고요. 참 좋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위쪽에서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번호판 보조등 모두 다 LED입니다. 스마트 키는 기능도 많고 그립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일단 문 열고 잠고 기본 기능 있고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원격 시동이 가능합니다.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이 P 버튼 있고요. 앞뒤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차를 움직일 수가 있죠. 일단 뒤쪽으로 좀 당겨 볼까요? 앞으로 좀 밀어 볼게요. 앞으로는 위에 화살표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고 있어야 돼요. 조심스럽게 잘 움직이죠. 스마트키 버튼은 뒤쪽에 없고요. 앞쪽에만 이렇게 오목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의 느낌은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라서 정렬의 레드가 눈에 딱 들어오고요. 블랙 원톤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재질이 조금 다르죠. 시트 재질이 조금 달라서 조금 더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한 느낌들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느낌이 조금 깔끔하면서 차분한 느낌이 들고요. 블랙의 레드 스티치는 역시 진리인 것 같습니다.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런 디자인이나 재질 같은 거 참 좋고요. 타원형이 넓게 자리 잡고 있는데 안정감이 좋습니다.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 가능하고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입니다. 내포켓 크기 적정한데요. 이 뒤쪽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옵션이지만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적용되어 있습니다.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제네시스라고 여기 레터링이 되어 있네요. 시트는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해서 조금 편안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마사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꽤나 성능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랑 연동이 돼서 여기에 멀티펑션 스위치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날개의 조임이나 시트의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만질 건지 각각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럼버 서포트 4A 타입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 안장 길이 조절까지 가능해서 장거리 주행을 하셨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몸이 닿는 부분이 스웨이드 재질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헤드레스트 크기나 이 재질, 그 다음에 쿠션 같은 거 모두 적절하고요. 제 체형에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멋스럽게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목에 걸려서 딱딱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도 하시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측면에, 센터 터널 측면에도 낮에 봐도 보일 정도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금 적극적으로 적용이 돼 있네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돼 있고요.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돼 있어서 조금 스포티한 맛 더 잘 살려줍니다. 시계 체인 같은 느낌이죠. 우둘두둘하게 되어 있는데 풋레스트 각도나 길이, 폭 모두 나쁘지 않고요. 레버 잡아당기시면은 본넷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릎 에어백도 있지 않았네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으로 움직이고요. 4웨이로 조절 가능하십니다.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 다음에 뒤쪽에 테일게이트 조작하실 수가 있고, 펑션 스위치가 조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기능들은 안쪽에서 이제 조작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아주 단순화 시켜놔서 좋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저쪽의 가운데부터 이쪽 끝으로 이어지는 넓게 자리 잡은 타원형이 역시 안정감을 좋게 해주고요. 크러쉬패드 상단의 가죽이나 이런 스티치 같은 것들도 고급스럽게 잘 꾸며놨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고 일반형과 조금 다르죠. 이 스포츠 패키지 모델의 스티어링이 조금 더 선호도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형 그 게딱지라고 그러나요? 널쩍하게 생긴 그게 조금 클래식하면서 좀 모던한 느낌이 공존하거든요. 그게 저는 조금 더 선호도가 있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디지털 클러스터는 시인성이 대단히 좋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장점으로 잘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랑 연동도 되고 있는데 그래픽의 변화가 제법 재미가 있는 편이죠.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디젤엔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커스텀 모드까지 이렇게 5가지 지원을 해주고 스포츠 모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시트가 같이 연동이 돼서 이 허리 쪽에 날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이렇게 꽉 차서 잡아주는 그런 느낌들을 전달을 해줍니다. 후측방 모니터링도 안쪽에 카메라의 모니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실린더 안쪽에 각각 좌우측을 보여주니까 훨씬 더 직관적이고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HUD는 유리에 반사되는 타입이고요. 크기라든가 폰트 그리고 컬러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고 다양한 정보들 직관적으로 딱 볼 수 있게 준비 잘 해놨습니다. 스티어링 가운데 여기도 가죽으로 마무리되어 있는데 이런 거 제가 참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 펑션 스위치의 조명이 시동을 끄면은 사라졌다가 시동을 켰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센스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잘 보시면은 반딱반딱한 재질인데 오염이나 흠집에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자리하고 있고요. 패들 시프트도 있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빠릿빠릿하게 동작 잘 해줬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 스틱 스위치 상단 부분도 보시면 오돌도돌하게 되어 있는데 만졌을 때 이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안 보이는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은 다시 한번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싶고요. 스위치를 조작을 하면 이 클러스 안쪽에 이렇게 상태를 표시해주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스티어링 잡았을 때 그립감은 그렇게 많이 두껍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펀칭을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그립이 꾸준하게 좋게 유지해줄 수가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것 좀 덜하죠. 14.5인치든가요. 넓게 자리 잡고 있는 AV에는 해상도도 높고 다양한 정보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인정해주고 또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후방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해상도 역시 나쁘지 않고 이 광각 부분 이런 데 보면은 약간 좀 어색하게 보이는데 그런 것들도 깔끔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에어벤트 가운데 준비되어 있고 이런 가죽 같은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타원형이 길게 쭉 자리 잡아 있는 이 부분이 되게 복잡한 기능이 많은데 정말 심플하게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있어야 될 건 다 있어요. 모니터링 양쪽에서 온도 모니터링 되죠. 가운데 상태 볼 수 있고 스티어링의 열선, 공기청정 기능 포함하고 있고 시트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는데 이 딱딱딱 눌렀을 때 터치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토 모드랑
앞쪽에 서리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열선 같은 것들, 싱크 기능 각각 직관적으로 잘 버튼 배열을 한 것 같아서 요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옵션이기는 한데 지문인식으로 이 락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 부분은 가격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 그리고 요 스위치가 참 위치가 좋은데요. 이게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살짝 이렇게 누르거든요. 요 누를 때의 느낌, 요 각도, 그 다음에 요 배치, 이런 것들은 정말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요. 이렇게 부드럽게 쑥 올라가는데 디자인의 흐름도 해치지 않으면서 기능적으로, 그리고 조작했을 때 조작감 모두 좋은 편입니다. 드라이브 모드하고 터레인이 통합되어 있는데요. 푸시를 누르면 터레인 컨트롤로 전환이 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터레인 모드 누르게 되면 클러스터에서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스노우, 머드, 샌드. 이 부분은 클러스터 뿐만 아니고 AVN에서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픽 깔끔하죠. 뒤쪽으로는 볼륨 컨트롤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되어 있고, 아우디나 포르쉐에서 봤던 그런 느낌이죠. 그다음에 다이얼이 두 개 있는데 앞쪽에는 메인 컨트롤러고 뒤쪽에는 기어 노브. P는 버튼이고요. 아래에서 D까지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일렬주차 같은 거 할 때 중립으로 전환시킬 때 위에서 그냥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지원해주고 단자는 두 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A타입으로 두 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 넉넉하고 커버링도 깔끔하게 돼서 사용할 때 편리하세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두 개고요. 센터 터널 자체가 일체감이 좋고 좀 큼직하면서 높게 자리 잡고 있어서 암레스트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열어보면 옆에서 누르는 방식이고, 안쪽에 공간도 뭐 이 정도면은 많이 넓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사용할 때 이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파티션 돼 있고, 지금 낮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안쪽에 LED로 조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넣으면 들어갈 정도로 여기 깊이감이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이렇게 커버링 깔끔하게 잘 돼 있네요. 최근에 보면 요런 데도 참 이 카펫 같은 거 마무리 잘 해놨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 신경을 참 많이 잘 쓰고 있어요. 조수석 수납 공간, 여기도 보면 타원형 디자인이 보이네요.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카펫으로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공간 나쁘지 않아요. A필러 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창이 있어서 시야가 넓은 편이죠. 선바이저는 조명이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커버 이렇게 열면 연동되는 방식입니다. LED고 밝기 적절하고요. 실내등은 이렇게 터치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터치도 가능하고 푸시 타입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메인 컨트롤은 가능하고요. 썬루프랑 빌트인 캠이 포함이 되어 있죠.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이고, 이 유리의 오픈 사이즈가 크고, 그 다음에 오픈했을 때 유리가 열리는 오픈각도 제법 있는 편이기 때문에 쾌적한 실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커튼까지 연동되어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깔끔합니다.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뒷좌석도 이중접합 차음 유리고요. 끝까지 내려가지는 않네요. 여기 조금 남는 번은 좀 아쉽습니다. 수동이지만 선쉐이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디자인 패턴은 앞쪽하고 같고 고급감은 여전히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 가죽이 정말 멋스럽고 스포티한 맛을 아주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뒤쪽 플레이트에도 이렇게 알루미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닥이 비교적 평평하고 깊이가 있는 편이라서 앞좌석 안정하고 높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턱이 4륜구동 차량 치고는 그렇게 후륜베이스 4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시트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장거리 운행하실 때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의외로 헤드룸 공간이 여유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암레스트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내려보면 컵홀더 2개 내장하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가 약간 작은 듯 싶은데 이 쿠션감이 나쁘지 않아서 장거리 여행할 때 불편하지 않았고요. 바닥에 공간 여유가 좋죠. 승하차도 높이 적정하고 무릎 공간이나 발 공간 모두 여유가 좋습니다. 에어벤트는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 뒤쪽에서도 별도로 온도라든가 바람의 세기, 근데 포지션 같은 거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면 좋겠는데 옵션이더라고요. 열선하고 통풍도 선택이 가능한데 이것도 기본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USB 충전 단자 A타입 2개, 그 다음에 220V 인버터 커버링 딱 돼서 깔끔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릴렉스 컴포트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건 없고요. 그냥 워크인 스위치만 여기에 자리 잡고 있네요. 뒤쪽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여백의 미를 잘 살렸다고 디자인하신 분한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딱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최신 기능 많이 잘 담고 있는데 언뜻 봤을 때 이렇게 난잡해 보이거나 피곤한 느낌은 없습니다. 제네시스 GV70 2.5 터보 스포츠 패키지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일반 모델보다 성능이 좋나요? 요거하고 두 번째는 승차감 어때요?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은 일반 모델, 일반형 모델하고 똑같고요. 304마력의 토크 43이죠. 똑같고 주행 성능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승차감이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때문에 차이가 좀 나기는 합니다. 물론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일반 서스펜션에 비교하면은 폭이 좀 넓죠. 부드러울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드럽게 운행을 해주고 또 타이트하게 약간 좀 하드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들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승차감에 있어서는 차이가 제법 좀 나는 편이고요. 성능은 일반 모델하고 같다는 거 분명하게 좀 전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3.5 모델하고 마력으로 보면은 76마력 정도 차이가 날까요? 그리고 토크가 이 친구는 43이고 3.5 터보는 54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11 정도 차이가 나는데 토크 10 정도면 발끝에서 일반인 분들도 느낄 정도의 힘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5하고 3.5하고는 급이 조금 다르다. 그리고 이 부드러운 회전 질감은 뭐 더할 나위 없이 3.5 모델이 좋겠죠. 하지만 이 현실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2.5 모델이 연비도 그렇고 세금 그리고 차량 가격에서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현실적인 대안은 2.5 터보 스포츠 패키지 정도가 가장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최근에는 디젤보다도 오히려 가솔린 SUV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도 와인딩 구간에서의 느낌은 생각보다 밸런스가 좋습니다. 자세 제어 장치들을 꺼놓고 제가 약간 좀 극단치로 몰아붙여 봤는데도 의외로 잘 버텨줬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자세 제어 장치를 꺼더라도 극단치까지 차를 몰아붙여 보면 이 친구가 또 개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제네시스 GV70의 원초적인 모습을 저는 좀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몰아붙여 보면은 생각보다 밸런스가 좋고요. 이 SUV들 특유의 기우뚱기우뚱 거리는 그 아주 안 좋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들도 아마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SUV 중에서는 가장 잘 억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밸런스 너무 좋죠. 컴포트 모드에서 승차감은 굉장히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어떤 분들은 21인치라서 좀 타이트하지 않느냐, 차가 좀 튀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지금 공기압 36에 맞춰놓은 상태인데요. 튄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찰지다, 다부지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더 운전자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해서 스포츠로 놓게 되면 아마 화면에도 약간의 떨림이 전달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제법 좀 단단한 느낌 그리고 약간 튀는 듯한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이 스포츠 모드에서 좀 더 하드하게 잡아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차의 컨셉이 본격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는 SUV가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의 승차감이라고 하면 저는 뭐 크게 부족하거나 불편하거나 모자라다고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약간 튀는 듯한 느낌이 화면에 전달되시죠.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가 지원이 됩니다. 에코 모드, 컴포트, 스포츠, 우웅에서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작동을 해주죠. 스포츠 플러스로 놓게 되면은 자세 제어 장치가 연동돼서 오프가 되고 시트의 날개 부분, 그러니까 등받이의 날개 부분이 확 조여지는 듯한 느낌이 제법 괜찮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요거는 이제 인디비듀얼 모드인데 운전자가 자기가 원하는 세팅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컴포트 모드로 운행을 좀 많이 해보게 됐는데요. 컴포트 모드라고 하더라도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사운드 제너레이터 같은 것들이 작동을 또 해주고 나름 또 스포티한 느낌들을 끌어내기 때문에 크게 일상에서 부족하거나 답답한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HDA가 포함되어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다시 한번 좀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HUD에 저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이채롭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확실히 이 최신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을 모는 느낌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 안쪽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죠. HD2라고 해서 주행 중에 이 차선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제가 스티어링을 조작하지 않더라도 방향 지시 등의 사인만으로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앞뒤 차간 거리가 일정해야 되고 차선이 또 실선이 아닌 당연히 점선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이 급격한 코너라든가 오르막이나 내리막 각도가 조금 있으면 작동을 안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민감도가 높아서 글쎄요, 실용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추후에 본격적인 자율주행의 어떤 교두보 역할? 그 정도로서는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속이나 감속 부분도 매끄러운 편에 속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차선 변경하고 후측방 모니터링, 여기에 보시면은 클러스터 안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참 센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험을 해보면 해볼수록 정말 괜찮은 안전 옵션인 것 같고요. 추후에는 중소형 차량들에도 보다 좀 적극적으로 이런 안전이면서 편의를 두 가지 다 겸하는 이런 옵션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크가 밀리지 않냐는 질문들도 꽤나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글쎄요, 제 기준에서 일반인 분들이 만약에 이 차를 일상에서 운행을 하신다고 하면 특히 4피스톤 브레이크가 채택이 되어 있는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쪽에서 답답하거나 모자라다는 느낌은 저는 시승하면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순정 상태에서 브레이크의 성능이 굉장히 좀 신뢰가 가고요. 믿을 수 있으면서도 담력이 나쁘지 꾸준하게 담력이 좋은 편에 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하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제 기준에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직렬 4기통 2.5T GDI 엔진은 아마 일반인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안 하면 이게 4기통인지 6기통인지 살짝 혼선이 있을 정도로 꽤나 회전 질감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면 산타페 2.5 터보, 소렌토 2.5 터보, 소나타 N9 2.5 터보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MVH에 있어서 GV70이 굉장히 한 단계 앞서, 한 두 단계 정도 앞서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MVH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운전자가 체감하는 엔진 회전 질감이라든가 이 전체적으로 차에서 느끼는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수준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만큼 가격 차이도 나긴 하지만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속 100km는 수동으로 8단에 고정을 했을 때 약 1550rpm 정도, 1600이 조금 안 되는 rpm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3.5 모델이나 2.2 디젤 모델에 비해서는 살짝 높기는 합니다. 그래도 3.5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면은 저는 비교적 굉장히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고 있어서 엔진의 파워 측면에서는 크게 부족함을 느끼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제법 운전의 재미도 좋은 편인데요. 지금처럼 밟아봤을 때 느낌은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제대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회전 질감이 6기통 V6랑은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4기통에서 이 정도의 회전 질감이라고 그러면 저는 준수한 편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H트랙과 서스펜션의 조합이 이 균형감이 참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SUV면은 보통 약간 좀 흔들림이라든가 물렁물렁 하는 느낌이 특유의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네시스 GV70에서는 아주 잘 잡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G80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밸런스가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라는 점 저는 좀 분명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터널 안에 들어갔을 때 소음하고 진동 수준은 아무래도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숙한 실내 꾸준하게 유지해줬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들도 제법 대응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전의 현대자동차랑은 사뭇 다르게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스티어링 아래쪽에 타원형으로 이렇게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라인도 이쁘고 좀 심플하면서도 입체감을 잘 살려주는 그런 디자인이 다시 한번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불을 켜보면 조금 더 잘 보이실까요? 예, 요 정도의 실내 분위기인데 이 레드 컬러의 가죽하고 조화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또 괜찮거든요. 옵션이긴 한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중간에 이 무대 모드하고 관객 모드하고 약간 바꿔서 한번 청음을 해봤는데요. 저 같은 일반인, 제가 좀 약간 맡기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오디오 들으면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 다른 차량들 시승할 때 안 들리던 소리가 같은 음악에서 들리거든요. 그리고 고음, 중음, 저음의 밸런스라든가 해상력 자체도 굉장히 좀 높은 편에 속하고요. 물론 오디오의 조예가 깊으신 분은 아마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같이 그냥 일반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충분한 만족감을 주는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추천드리는 옵션이고요. 내비게이션은 14.5인치 아주 큼직하고 해상도가 좋게 잘 나와주고 있어서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물론 증강현실이라고 하던가요? 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게 도심에서는 괜찮은데 고속도로에서는 아니면은 도심에서도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데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은 곳을 주행을 하다 보면 속도가 한 7, 80 정도로 높아졌을 때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정신없다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호불호가 조금 나뉠 것 같기는 한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필요한 옵션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3D도 필요 없고 사실 주행 방향 2D도 거의 고정해놓고 다니는 편이기 때문에 뭐 요 정도도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그런 것 같고요. 시트 포지션 자체도 당연한 말씀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승용차보다 살짝 높고 기존 SUV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러면서 앞쪽에 개방감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아주 절묘하게 편안함을 전달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소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아웃사이드 미러를 이 도어 쪽에 고정해서 플래그 타입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빼고 A필러 끝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창을 하나 뚫어줬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운전자가 느끼는 어떤 개방감이라든가 좀 덜 답답하게 해주는 그런 데에는 한몫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트는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해서 18방향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마사지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나쁜 편은 아닌데 조금 더 적극적이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골반, 허리, 전신 스트레칭 기능을 포함해주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몸이 닿는 부분, 안장 쪽하고 등받이 쪽에 몸이 닿는 부분이 스웨이드 재질로 알칸타라라고 하던가요? 재질을 조금 달리 가져가고 있는데 그 자체도 슬립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르고 모션 시트의 날개, 이 사이드 볼스터 조임 같은 것들이 조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주다 보니까 장거리 운전에서도 편안하고요. 또 급격한 와인딩 로드에서도 몸을 비교적 아주 잘 잡아주는 편이었습니다. 차선을 한번 변경해 볼 텐데요. 이 상태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걸린 상태에서 지그시 방향 지시 등을 눌러주면 차선이 자동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앞뒤에 차량이 없는 걸 확인을 하고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조건이 까다롭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다시 또 옮겨볼까요? 이렇게 제가 스티어링 조작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알아서 가줍니다. HUD나 클러스 안쪽에 이렇게 표시를 딱 해주니까는 운전자가 좀 인식하기에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어떤 조합으로 GV70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기본형의 3.5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썬루프 정도? 다른 건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그렇게 뽑든가 아니면 2.5에 썬루프하고 렉시콘 그 다음에 4륜 정도 추가하는 그 정도로 출고를 해서 휠 타이어는 20인치 GV80에 들어가는 20인치로 셋업을 해서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뭐 여유가 있으면 물론 뭐 3.5 스포츠 패키지가 답이기는 한데요. 개인 호불호가 나뉘다 보니까 아무래도 5천만원에서 6천만원 그 사이에서 거의 맞춰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랬을 때 저 같으면 좀 전에 앞에서 설명드린 그 두 가지를 가장 최우선에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호하는 컬러는 버건디나 세빌 실버든가요? 그 두 가지가 저는 참 이쁜 것 같더라고요. 공인연비는 9.2km고요. 도심에서 8km대 초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운행을 해보면 8km 유지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연비는 약 6.8에서 7.3 정도? 그 정도를 유지를 해줬고요. 고속도로에서는 공인연비보다 조금 상회하는 연비를 기록을 해줬는데 도심 주행에서 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출퇴근 시간대의 연비를 보면은 6km에서 7km, 5km대 후반에서 6km 초반까지도 간헐적으로 보이긴 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7km 초반까지는 유지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21인치 휠 타이어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타이어 편평비도 제법 큰 편인데 생각보다 승차감이 이렇게 튄다라는 느낌은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반응이 생각보다 좀 빠릿빠릿한데요. 참고로 스포츠 패키지를 2.5 터보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약 400만원 정도 옵션 가격이 추가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 들어가죠. 근데 3.5는 21인치인데 2.5 같은 경우에는 19인치를 기본으로 합니다. 가장 승차감이 좋았던 조합은 19인치의 일반 서스펜션이 저는 좀 탄탄하면서 쫀득한 느낌,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런 느낌들이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19인치, 20인치보다는 21인치에 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순정으로는 18인치, 19인치, 그리고 21인치 이렇게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 GV80에 들어가는 20인치 휠 타이어로 타이어 세팅을 하시더라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19에서 20인치 정도가 가장 이 2.5 터보에는 잘 어울리는 타이어 스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밖에서 봤을 때는 21인치가 답이긴 하죠. 앞차가 출발하면 전방의 차량이 출발했다고 이렇게 표시도 해주는데요. 이런 센스 있는 기능들은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굉장히 좋은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옵션에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옵션들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하더라도 차량의 크기가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산타페와 투싼 중간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더 크고 넓죠. 하지만 이 사이즈가 팰리세이드까지 가면 사실상 좀 부담스럽거든요. 저도 운전이 많이 서툰 편은 아니고 익숙한 편인데도 골목길이라든가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거나 빼거나 이럴 때는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 사이즈는 아주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큰 GV80 같은 경우는 탑승을 시켜야 되는 탑승자가 인원이 좀 많으면 5인에서 6인 정도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GV80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뭐 5인 가족, 4인 가족 정도라고 하면 GV70 정도가 아주 괜찮은 사이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담감이 없어요. 네, 제네시스 GV70 2.5 터보 스포츠 패키지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